안녕하세요. 유튜버 리얼포레스트입니다. 지난 9월에 무등산권 지오트레일 투어에 참여했던 후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인증을 받기 때문에 인증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지오트레일은 유네스코 재인증을 대비하여 현장을 답사해보는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무등산 권역은 광주, 화순, 담양의 3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차는 담양군, 2일차는 화순군, 3일차는 광주광역시를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총 3일간 진행되었던 투어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일차부터 참석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화순 한의문화스포츠센터에서 투어 차량을 탑승하였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관계자와 해설사분께서 무등산 권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곳은 화순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윤경자 화순지질공원 해설사분께서 유쾌한 가이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돌이라 함은 선사시대의 무덤 양식을 뜻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크고 다양한 방식의 고인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게가 280톤이 넘는다는 고인돌은 성인 10명이서도 두 팔을 벌려 닿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이 고인돌을 핑매바위라고 불리는데요. 핑매란 돌팔매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구 할머니가 운주사의 천불천탑을 모은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마폭에 돌을 싸서 가는데 탑을 다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어 치마폭에 싸가지고 갔던 돌을 확 던져버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인근으로 이동하여 군집되어 있는 수많은 고인돌과 채석장도 둘러보았습니다. 이어서 고인돌 유적 선사체험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은 선사시대의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을 회의할 때 그러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소나무나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었고 저는 불을 지피우는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몇 번을 하다 보니 익숙해져 여기가 나기도 했습니다. 뒤로 보이는 고인돌 축구 체험. 저는 2년간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에 이까짓 것쯤이야 걷더니 안 되더군요. 성인 여러 명이서 당기니 쉽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그 당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산마을로 이동하여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꼽히는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터도 잘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은 이곳에서 수확된 농산물로 만든 약초 품은 닭숯불구이 쌈밥 도시락입니다. 고기를 빼고는 모두 이곳에서 재배한 것이라고 하니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다음은 마을 회관에서 파프리카로 피클을 만드는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재료 역시 마을에서 수확한 것들로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알록달록한 파프리카 때문인지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화순 야사 마을입니다. 천연기념물체의 303호 은행나무에서 오래된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또다시 도보로 이동하여 교남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교남박물관은 하백원의 만국천도와 동국지도를 비롯하여 94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남하백원 선생님은 조선 후기 호남 4대의 실학자 중 한 분으로 대부분의 일생을 고향에서 자승차, 자명종 등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고 만국지도, 동국지도를 그리는 실용학문을 탐구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적벽 한우버거라는 수제 만들기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버거의 단면의 형태가 화순의 기암절벽인 적벽과 닮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체험도 하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행복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오트레의 2일차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오트레의 3일차 하순 한의원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오늘은 광주 편입니다. 버스를 타고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1층은 무등산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해설사님께서 직접 설명까지 해주시니 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2층에는 무등산권과 지질공원에서 놀자, 배우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이곳이 체험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산 폭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실험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잠시 동심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지오빌리지 청풍마을입니다. 지오빌리지란 무등산 권역에 있는 지질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마을입니다. 마을을 걸으며 농촌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초입에 있는 이 정가는 균산정인데요. 1921년 청풍동 출신의 선비 문인환이 세웠고 그 선친의 호를 따서 균산정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흐르는 깨끗한 석천과 강산나무가 바로 내려다보여 뛰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석곡전을 따라 걸으며 마을을 둘러본 후 청풍 야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만든 지오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번 메뉴는 지풀 삼겹살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마을 정자에 모여 복조리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복조리는 많은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집에 걸어두기도 했던 전통적인 소재이기도 합니다. 잘게 쪼개진 대나무를 사용하니 손이 매우 많이 가기도 했고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 마을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완성시켰습니다. 복조리 만들기 체험이 끝나고 인근에 있는 허브 조격 체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천연효소 비누 만들기와 허브 조격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강사님의 안내에 따라 다양한 재료들을 배합하여 천연효소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는 데까지 약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허브 조격 체험을 하였습니다. 건조된 허브잎을 팩에 담아 따뜻한 물에 우려 발을 담궜습니다.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며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허브차를 마시니 이틀간의 투어로 발에 쌓인 피로가 확 풀렸습니다. 다시 청풍마을로 돌아와 참여자 간 네트워킹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3일간 진행되었던 무등산권 지오트레일 참여자분들의 소감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담양, 화순, 광주 행정구역상으로 구분되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등산 권역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로 협력하는 모습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니 2022년 재인증을 받는 세계지질공원도 무난히 통과가 될 듯합니다. 앞으로 무등산 권역이 새로운 관광의 메카로서 도약하길 응원합니다.